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지난 1일 새벽 충남 태안 먼바다에서 규모 5.1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해안 일대는 물론 수도권 주민도 자다가 깰 정도로 흔들림이 감지됐는데요. 지진 전문가들은 앞으로 서해뿐 아니라 내륙에도 규모 6.0 이상의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진 발생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진은 태안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서해 한복판에서 새벽 4시 48분에 발생했습니다. 규모 5.1로 육지에서 일어났다면 작은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강력한 진동은 육지까지 전달됐습니다. 충남 태안군민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출근하려고 4시 40분 정도 일어나는데 아파트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4, 5초 정도. 좀 무서움을 느꼈어요. 태안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침대가 흔들리고 자다가 깼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실제 느껴지는 강도 역시 태안에서는 진도 3, 서울이 2 정도로 관측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진 발생 특성이 특정적으로 진동이 좀 세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진동을 아마 크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생한 규모 5.1의 강진, 3년 전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죠. 네. 특히 올해 지난해보다 지진 횟수는 줄었지만 강도가 더 세져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지진은 지난 1978년 규모 5.2의 속리산 지진과 2004년 울진 지진에 이어 국내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것입니다. 지난해 52차례나 지진이 일어나고 4.9의 강진이 2차례나 있었던 서해에서 또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기상청 지진감식과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는 서해상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교했을 때는 올해는 없었으나 오늘 특이하게 규모 5.1이 발생을 해서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지각이 일본 쪽으로 2에서 5cm가량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가 서해 지각에 축적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압력으로 단층대가 만들어지면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서해 이론에서 이렇게 많은 지진들이 쌓이는 것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쌓이는 힘들이 풀리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힘들은 서해 이론에서 아직도 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지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결국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열도에서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한반도가 포함된 유라시아판을 계속 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지진학자들은 유라시아판 내부에 아무르판이 존재하고 그 서쪽 경계가 서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서해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아무르판의 가능성까지 서해에서는 이상 조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 단층 조사를 서둘러서 지진의 가능성과 예상되는 규모를 파악하는 게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또 지진에 취약한 도심 시설물 보강이 시급합니다. 네. 또 우리나라 역사 기록 중에 조선시대에도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무려 15차례나 발생했다라고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선 중종 13년인 1518년 6월 22일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요. 유시에 3차례 크게 지진이 일어나 집 담장과 성 위의 담이 무너지고 떨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팔도에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 이 지진의 진도는 8에서 9 사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진도를 현재 지진의 강도를 표시하는 규모값으로 변화시켜봤습니다. 각 지역별 기록을 토대로 진앙지를 역추적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계산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의 진도 자료를 활용을 해서 계기 지진에 분포되어 있는 지진 밀도를 가지고 역사 지진의 분포를 확률론적으로 재계산하게 됩니다. 확률론적으로 재계산된 위치에 따라서 규모가 재산정되게 되고 네, 그 결과 이 지진은 규모 7에서 7.5 정도였습니다. 공식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가장 강한 규모 5.3 지진보다 무려 77배나 강한 지진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역사 지진을 분석하면 1392년부터 1904년까지
512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강진은 15회가 일어났고 규모 6에서 7 사이는 66회, 규모 5에서 6 사이는 374회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진 진앙지는 대규모 단층이 존재하는 백령도와 속리산 부근, 울진 앞바다 등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수도권도 150년에서 200년 주기로 규모 7의 강진이 수차례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은 특히 하드락 지역을 기반함으로 하고 있어서 이곳에서는 응력이 오랫동안 쌓이게 됩니다. 긴 응력이 쌓이게 되면 큰 규모의 지진으로 재현하게 되고 네, 역사 기록을 봐도 그렇고 지금 추이를 봤을 때 이 지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네. 상황인 것 같은데요. 먼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은 어떤 건가요? 우선은 건축물 파괴가 가장 많습니다. 건축물이 완전히 파손된다든지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땅속에 매립된 전기나 가스, 수도시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교량도 파손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행동 요령으로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진동 중에 밖에 나가게 되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져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야외에 있을 때는 자동 판매기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라든지 대문, 기둥, 담 등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자동차를 도로 오른쪽에 세운 뒤 경찰의 지시에 따르고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이 끝난 뒤에는 공원처럼 머리 위로 떨어지는 물건이 없는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지진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안전 요령에 대해서 좀 철저히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해안에서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지역이나 해안에서 먼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요. 또 집안에 있을 때는 책상 밑으로 피해 머리를 보호하고 불은 끄고 가스밸브를 꼭 잠가야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